계속해서 마켓 리더에게 오늘의 이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볼 건데요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? 자, 시장 변동폭이 커지고요. 코스닥 지수는 1,3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현재 구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. 본부장님, 저는 시장을 네. 요즘 열 때 딱 네. 개장하고 나면 이거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예. 환율. 네, 그렇죠. 오늘 또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세요? 이제 우리나라 자체 수출이 아직 돌아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 반도체도 감산을 더 해야 되고 네.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엔저 위안화 달러들이 내려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각자 이슈로.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가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하는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9월 달에 달러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반영돼 있고 그 가을 겨울에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. 동남아시아 저기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관점. 그다음 우리나라 수출이 빨리 안 돌아오는 관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1200 한 7, 80가 내려가는 게 1330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땐 1350이 변곡점이에요. 그 이상 더 떨어지면 좀 리스크하고요. 근데 그렇게 더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 더 뚫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충 다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더 리스크는 사실은 환율은 리스크가 지난 한 3주 전 반영이 됐다. 네. 아직은 남아있지만 약하다. 더 큰 리스크는 이제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되는 AI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주식이 자리를 잡아주는가. 오늘 약간 기미가 약간 보이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. 그 엔비디아 실적은요.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사실은 실적 예상치를 높였어요. 네. 원래 3분기, 걔네 분기가 4, 5, 6, 7월 달 실적을 8월 23일에 발표되는 거거든요. 근데 5월 달에 발표할 때 5, 6월, 7월 달이 한 100억 불 이상 매출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지금 매출이 한 10%는 더 나올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가 돼서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고 다른 그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어저께 다 올린 거거든요. 그래서 어저께는 안 올랐습니다만 그저께 한 7% 오른 게 그 원인이에요.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면서 가이던스가 괜찮게 나오면은 아마 그 시점부터는 삼성하이닉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소부장제가 오늘은 반등 많이 했습니다만 좀 기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. 그때까지는 좀 치고받고 하는 주식의 흐름이 될 것 같아서 환율은 나쁘지만 반영이 많이 돼 있다. 근데 더 중요한 반도체는 한 일주일 남았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일단 환율이 저희의 발목을 잡기 있긴 하지만 이미 반영이 돼 있다. 지난 2주, 90%. 한 3주 사이에 반영이 그렇죠. 된 상황이라 큰 우려까지는 아닐 수 있다. 추가적인 우려는 좀 과한 것 같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또 하나의 불안감 하나 체크해 볼까요? 중국발 그렇죠. 우려감이 있잖아요. 부동산 시장도 참 어렵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저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. 지금 미치고 있죠. 네거티브하게 미치고 있고 그 중국이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화해를 하기 전에는 이게 금방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익스포즈에 되는 철강이고 화학이고 주식이 갈 턱이 없는 거죠. 그나마 단체 관광 허용해 준 것이 다행인 거죠. 3일 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를만 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숨고르게 있더라도 그나마 그것이 최후의 IT, AI 말고는 남아있는 보루예요. 그 다음에 중국 쪽이. 그런데 중국에 관련되는 산업재 관련돼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. 부동산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부동산 해결이 되겠어요?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. 우리 앵커님도 계시는 앵커님은 이제 20살이니까 많이 돈을 많이 쓰겠는데 중국의 20살 전후 아닌가요? 16살, 24살 사이의 실업률이 무려 21%예요. 21%가 미국, 중국 항상 그런 거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. 18년, 19년에 12%였다고. 그건 많이 늘어난 거네요. 그럼요. 3년 사이에 실업률 자체가 거의 더블, 9%포인트가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20살 전후가 소비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. MZ세대가. 큰 문제죠. 근데 이번 달에 매달 15일 날 발표할 때 실업률 발표하거든요. 그 20살 전후로. 이번에 발표 안 했어요. 너무 심해서? 앞으로 안 한다. 이게 더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소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관광객을 오픈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니까 오겠죠.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수를 할 수 있는 소비 파워는 주택 부동산 해결되지 않거나 미국하고 협력이 안 되나 쉽지가 않다. 수출이 안 되느냐. 그런 측면에서는
그 위안화가 약화될 거 아니에요?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? 그럼 우리의 원화에도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바로 1300 이하 내려가는 또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대중국 관련되는 소비재하고 우리 입장에서 호텔 관광 이런 거하고 반도체 AI 수출 이거밖에 버틸 게 없는 거죠. 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초파리 말고, 네. 초파리래. 초조도 말고. 미국과 중국 이의 갈등 해소가 핵심이다라고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쵸. 그건 또 저희가 손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또 다른 영역이니까.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중국발 악재는 저희가 좀 안고 가야 되는 안고 가야 영역도 된다.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네네.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와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. 네네.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볼까요? 좀 괜찮았던 섹터와 기대 이하였던 섹터. 그러니까 6월까지 괜찮은 거하고 7월 말 지금 8월 달 들어서 안 좋은 게 있는 거죠. 네.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좀 좋았죠. 근데 7월 말에서 실적 발표되고 8월 중순까지 안 좋았죠. 네. 뭐가? 2차 전지 반도체가 다 안 좋았잖아요. 초전도체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초추는 안 들어간 게 아니고 2차 전지나 반도체, 즉 2차 전지 같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. 2차 전지 실적 안 좋습니다. 2차 전지 너무 그렇게 그게 기대하지 마세요. 2차 전지 실적은 양극재 포함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네. 가격이 내려가죠. 그다음 그렇죠. 테슬라가 가격 낮게 하죠. 그럼 전기차 부품들도 영향을 받죠. 네. 그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. 여기서 이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만큼 난리치는 주식은 물론 아니고 실체는 있습니다만은 네. 그 주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품을 쓰는 여건이 아니에요. 그래서 2분기까지 좋았던 건 하고 쉬어가야 되고 네. 반도체가 남아있는데 삼성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된다 했잖아요. 네.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10% 빠졌거든요. 어저께 올라가서 13% 빠져서 7% 올라갔으니까 여기 다음 주까지 보고 힘을 받으면은 삼성하이닉스 가는 거고 안 그러면 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가 아주 힘있게 가기는 어렵고 특히 2차 전지는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그다음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을 더 9월까지 가주느냐가 관건입니다. 그게 못 가지면 반도체하고 2차 바이오하고 그 중국향 그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못 가면요. 그러면 2,600도 쉽지가 않습니다. 제 목표가 원래 2,700까지 기어 올라서 네. 가보는 게 9월달 목표인데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. 근데 이 실적이 사실은 1분기만 하더라도 뭐 1분기 이야기는 아니에요. 그동안 과거 사례 보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잘 가기 마련이었잖아요. 당연하죠. 뭐 네. 실적 장세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2분기에는 그렇지 않은 섹터들도 좀 왕왕 보여요. 2차 전지가요. 네. 2차 전지 2분기가 기대치보다 잘 나온 게 아니에요. 한국은 잘 안 나왔어요. 네. 그 JYP도 포함해서 미스했잖아요. 기억나세요? 네. JYP도 실적이 안 나왔다고. 그러니까 기대치들은 먼저 갔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는 아마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. 단기적으로. 그래서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네. 그다음 반도체도 아직 나왔죠. 반도체도 엄청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. 네. 3분기 올라오는데 3분기 올라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확실치 않아요. 그 삼성전자도 이제는 감산을 더 한다 그러거든요. 네. 반도체 세 가지 말이 필요한데 점진적이다. 좋아하는 짓인데 점진적이다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감산을 끝까지 한다. 정상화 될 때까지. 그다음에 세 번째, 그러니까 서둘러서 신제품을 잘 나와야 되는데 삼성하이닉스가 1등을 누가 하느니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솔직히 조금 앞서는 건 하이닉스거든요. 네. 삼성전자는 앞서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거니까 장을 떠받치지 못하고 2차 전지는 아까 전기차 경쟁하니까 가격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단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게 생각했는데 간단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게 뭐예요? 중국이 이제 관광객 오픈한 게 네.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심플하죠. 그러니까 그 주식이 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중국발에 관련되는 거하고 바이오 섹터가 2차 전지나 반도체만큼 섹터가 크지 않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어떻다? 쉽지가 않다. 그러니까 장은 보수로 본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엔 이 초전도체도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. 이렇게 시장을 그렇죠. 주도할 거라고는.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첫 번째 저는 잘 모르고 이 전문가가 아니고 네네.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초파리 같아요. 거기 뛰어드는 거. 잘못하면 초파리 신세될 수 있다. 어떤 의미에서요? 검증 안 됐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. 잽 잘 다니는 권투 선수 있잖아요. 네. 빨리 치고 빠지는 그 자기 능력이 좋으면 알아서 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은 다칠 수 있다. 내가 주식 좀 한다라고 아이고, 한다면 재빨리 모르겠지만. 눈치 작전이니까. 근데 저는 검증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는 건 어떡하죠? 갑론을박이 있고 그쵸?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어떻다 하니까 그거는 한 2, 3개월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?
그 뭐 있는지 없는지 실체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. 저는 모르겠어요. 아, 그럼 일시적인 테마다 이렇게 보세요? 그렇다고 하기엔 또 근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. 얼마 전에 엊그저께 나왔는데 네. 우리 그때 초전도체 테마주 최대 어떤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. S사. 네. 뭐 S사 있어요. S 뭐 이렇게 두 글자.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데요. 다 팔았다는데. 아, 주가 많이 올라서요? 네. 이런. 그리고 관계 없다고 공시도 했고. 네. 근데 그래서 최대 주주가 팔아갖고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. 이게 관계 없다고 공시를 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테마가 사서 예, 최대 주주는 맞아요. 주식을 팔았다고. 아,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하세요. 기사, 네, 팩트 위주로 일단 내용을 좀 그 이상 전달해 얘기할 주셨고.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섹터를 보고 있는데 좀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. 2차 전지 반도체는 좀 울었고 네네. 반대로 바이오와 중국 네.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 네. 한 2주 정도 흐름 그렇죠. 좋았잖아요. 네네. 이 장세 이어질까요?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 23일이니까 우리나라 24일 새벽에 네. 그것이 관건이에요. 이미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라 얘기했잖아요. 그쵸. 근데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것까지 충족시켜야지 으쌰서 다시 가는 거거든요.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. 두 번째는 2차 전지는 낙관이 어려우니까 네. 얼마나 수급이 개인 투자가들이 붙들어 있는가. 아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소비재는 저는 당분간 우호적인 수급이 이어질 거라 보는데 조금 앞서간 주식들이 있죠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오면은 호텔에 묵어야 되고 갬블링, 카지노는 하겠죠.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 궁핍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. 궁핍 온 게 아니니까 돈을 쓴다고요. 근데 문제는 화장품은 어느 화장품을 살지, 로드샵을 살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호텔하고 카지노는 그나마 유리한데 그 버틸지, 2차 전지가 낙관하지 않는데 수급이 계속 있을지, 엔비디아로 반도체가 다시 고점을 10% 빠졌는데 다시 올라올지 네. 이것이 가장 큰 향후 일주간이고요. 이것이 얼마나 파지티브에 따라서 2600 안착인지 지금 2600 안착 못하고 있죠. 네, 맞아요. 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900선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게 930, 50 가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. 제가 네. 봤을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바이오로 말씀드리면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죠. 네. 가장 큰 거는 9월 달에 미국에서 IRA 네. IRA도 이게 바이오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가가 너무 비싸다. 그쵸. 약가 인하해라고 큰 빅파마에 잘 나가는 10개 품목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9월 초예요. 그래서 그때 그 발표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주가가 가야 되거든요. 네.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이 물론 엊그저께 뭐 일라이릴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뭐 비만 치료제들 많이 갔어요. 이 네, 주가에도 맞아요. 전반적으로 가는지 그 분위기가 한국에도 중요한 여당을 같은데. 한국은 최근에 오늘 빠지는 셀트리온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다 분위기를 다 이렇게 그쵸, 내렸어요. 개판을 만든 건데 개별 종목들은 이 모멘텀이 있어요. 그 모멘텀이 9월달 가느냐가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건 8월달 중에 지금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삼성 자산인가요? 삼성 자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우리 헤지 펀드 이 시기 8월 초하고 8월 중순에 ETF 연사가 발생해서 ETF의 국내 개인들의 수급이 얼른 올리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개별 종목에서는 아까 미국이 잘 나가는 일라이릴리 노보디스크 같이 비만하고 당뇨는 너무나 클리어한 트렌드거든요. 네. 근데 이 비만 시장에 대한 시장 포캐스트가 거의 더블이 됐어요. 그러니까 비만 시장이 원래 2030년에 한 500억 불 시장으로 봤는데 지금 1000억 불 낸다는 얘기가 이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디스크라는 그 일라이릴리가요.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 시가총액 1위가 일라이릴리예요. 네. 거의 700조 되거든요. 얘는 지금 크네요. 포캐스트가 엄청났어요. 얘네가 며칠 300억 불인데 이 비만 치료제의 포캐스트가 원래 7년 뒤에 포캐스트가 500억 불에서 지금 1000억 불 올라갔다니까요.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심지어 심혈관에도 20% 효과가 있다는 게 발표되면서 네. 이 주식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관련된 주식은 괜찮을 것 같고 개별 주식은 오늘 많이 빠집니다만 퓨처 한올 바이오파마 네. 그다음에 퓨처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빠졌을 때는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동안 최근 2주간 네. 바이오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만과 당뇨 치료 관련한 네. 쪽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뒤늦게라도 잡아가는 게 좋을지 네. 아니면 또 알려주신 아직은 상상하지 않은 혹은 네. 오늘 조정이라서 매수하기 좋은 개별 종목을 잡아가야 하는 건지 네네. 고른다면요? IT 반도체 빼고 얘기하면은 네. 어쨌든 현금은 한 30% 20% 있어야 되고 나머지 70% 갖고 해봅시다. 70% 70%면 아까 중국 관련되는 거에 한 40%. 그 다음에 아까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한 20% 정도를 네. 갖고 가는 것이 저는 적다라고 봐요. 그 20%에는 미국 주식을 살려면 일라이릴리가 가장 앞서 보이고요. 국내에서는 알테오젠, 퓨처캠, 한올바이오파마가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.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30%인데
반도체 하이닉스부터 삼성보다는 그걸 가지고 개별 플레이를 하시고 아까 앞전에 다른 분 IT 반도체 주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주식도 약간 한 5%. 신광선 매니저 예,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? 하면은 그런 주식 괜찮죠. 그런 주식 하면 한 70%, 75%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 같이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. 또 올라가거나 사지 마시고 네. 2,650 되면은 코스닥 920 되면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. 한국 주식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 이번 주에 좀 핵심 변수를 어떤 걸 봐야 될까요? 일단 벌써 주 중반이기 때문에 네네. 이번 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시간이 짧긴 한데 네. 뭐 이번 주, 다음 주까지 이 포인트는 짚고 가자. 그냥 엔비디아 실적. 엔비디아 실적 좀 여러 번 말씀 주고 계세요. 네네네.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을 잡는 거는 고점 대비 10% 빠지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하이닉스는 11만 5천 원대면은 싸고요. 삼성전자는 한 6만 6천 원대면은 역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맞는 거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아까 말한 그 중국 쪽의 유커 특수기대감 이렇게 하려면은 네. 중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제일 중요해요. 심플리 우리가 2016년, 18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월별 한 5, 60만 명씩 들어왔거든요. 네. 지금 한 10만 명, 15만 명 들어와요. 그래서 하반기 때 한 2, 30만 명 들어온다면은 지금 주가 올라간 거는 정당화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.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